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 시 익명 보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는 40대 후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우리나라 탑10 대기업에서 23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워킹맘입니다. 20대 청춘을 다 바쳐 회사의 성장을 함께 해왔지만 아이를 키우며 맞은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1. 첫째 때 겪은 가혹한 현실. 세달 휴직 후 장거리 발령.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17일간의 짧은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거주지에서 아주 먼 곳으로 발령했습니다. 편도 1시간 15분, 왕복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이 절실한데 저는 그 먼 길을 매일 오가며 무려 2년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2. 2년을 버티자 돌아온 건 또 다른 먼 곳으로 발령. 대기업 직원으로서 책임감으로 그 지옥같은 출퇴근길을 2년이나 버텨내자 회사는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다른 먼 곳으로 저를 발령냈습니다. 인사 고가마저 최하위권을 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23년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니 자존감이 무너지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3.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둘째 아이 입학에 맞춰 다시 육아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기 어느 정도 정할 때쯤 복직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길을 놓고 밤잠을 설칩니다. 선택 1. 욕심을 내려놓고 단축 근무하기. 23년이나 달렸으니 이제 승진이나 고과 내려놓고 단축 근무를 신청해 아이의 학교를 직접 챙기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제 연차에 단축 근무를 쓰는 게 눈치는 보이겠지만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게 지금은 더 가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택 2. 시터 구해서 풀근무로 정년 돌파. 비싸더라도 비용을 들여 시터를 모시고 예전처럼 풀근무를 하며 제 커리어를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40대 후반에 밀려나는 게 두렵기도 해서 이 선택 또한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4. 붕어 형님, 대기업 베테랑이 제게 어떤 길이 더 현명할까요? 회사가 준 압박이나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 인생의 하반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요? 23년차 직장이자 두 아이 엄마로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직을 준비해야 할지 형님의 시원한 조언 한마디가 절실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한테 누님이에요. 저한테 왕누님입니다. 무슨 형님입니까? 네, 저한테 왕누님이에요. 네, 형님이 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왕누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통 이런 얘기를 보통 남편하고 해야 되지 않나, 남편하고. 일단 대단하시긴 하네, 이게. 이게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신 분 맞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정말 최상위권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대기업에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결혼하면 직장 근무 케이스 꽤 많습니다. 제가 꽤 많아요. 예. 근데 버텼던 거잖아. 보통 이렇게 1번, 2번 겪으면 대부분 나갑니다. 나가는 여자분들 나가요. 근데 이걸 버텼다는 거잖아. 멘탈이 좀 센 분이에요, 진짜. 몇몇 남자분 센 분이에요, 이분. 객관적으로. 일을 설렁하는 분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여자로서 야망이 강하신 분 같아요. 근데 여자로서 야망이 강한 분들 진짜 적거든요. 정말 적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야망 강한 분들 보통 있잖아요. 보통 좀 고학년자. 이분 좀 학교를 좀 좋은 데 나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유추해봤을 때 아마 서성한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회사가 그리고 딱 한 군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S사의 냄새가 무신 풍깁니다. 왜냐면 힌트가 몇 가지 있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S대 이상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성대 이상 나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대나 서강대 정도 나오셨고, 공대 나오셨고, S사에 들어가서 지금 23년째 버티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예. 이분이 인력심이 강해요. 인력심이. 그 여자분들 보통 요거에 한, 인력심 강하고 야만 큰데 보통 한 반에 두세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쁜 거야. 보통 여자분들 있잖아요. 보통은 좀 대기업 중년단에도 어떻게 하면 일을 그만두고 남편한테 좀 떠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업 주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 지금도 많이 있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결혼하신 분 중에서. 여자분들 입장에서 결혼하고 직장생활 더 힘들거든. 그럼 남자한테 의지하고 싶단 말이야. 남자는 그게 싫고. 근데 이분은 그래도 자기 몫을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렇게 워킹맘 남자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 음. 근데 이게 워킹맘이 좀 힘들긴 해요, 이게. 힘들긴 해. 그리고 23년째 근무한 워킹맘, 이분이 결혼을 좀 그렇게 일찍 하시진 않으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 눈이 나이대 되면 아마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부모님 한시는 넣거든요. 왜냐면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아직 초등학생이나 아직 그 정도 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좀 시집을 좀 늦게 가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애를 늦게 낳았다거나. 무섭죠? 이분 뭐지? 네, 제가 보니까 결혼 일찍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예. 만약에 정상적으로 좀 일찍 결혼했으면 아마 자녀가 지금 이산재 근무 결혼을 한 4, 5년차 때 이제 결혼했으면 아마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사실 엄마가 옆에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용돈만 주면 돼. 용돈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건 아닌가 보네. 예. 자, 여기 보면 첫째 때 겪은 가혹한 현실. 세달 휴직 후 장거리 발령. 이거 사실 이거 나가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거예요. 은연 너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여직원들 내보내는 꼼수예요, 이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여직원들을 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든 간에.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나가라고 은근슬쩍 등 떠미는 거죠, 이게. 맞죠? 예. 보통 이제 애를 키우는데 멀리 내보내는 거 그냥 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 버틴 거네, 이게. 이분도 알고 있어요, 이게. 예. 너 이제 애 낳았는데, 어, 애 못 보게 해줄게. 너 못 버틸 거야. 어. 해서 내보낸 거예요. 예. 복직도 일찍 했는데, 맞죠? 엄청 일찍 했어요, 이 정도면. 뭐 길게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보통 휴직을 쓴다는 자체가 내가 S사 맞거든요. S사 맞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원을 다니다가 아마 저 아산 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아산 천안 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원래 수원 쪽에 출퇴근 하다가, 왜냐하면 삼전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삼전이 보면 저 충청도에 있죠, 여러분. 천안이랑 수원이 한 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이 아닙니다. 지하철은 더 걸릴 거야. 아마 이분 개인 차로 1시간 15분이야. 꽤 멀죠, 이게. 진짜 먼 거야, 이게. 차로 15분이면. 근데 대학교 수원하고 천안까지 그 정도 걸리지 않나, 여러분? 유추해 봤을 때 아마 그렇습니다. 화성에서 천안도 아마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맞네. 예. 예리하죠? 지금 임명을 듣고 있지, 예리하죠? 이 사람 뭐지 생각할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 천안이나 아산 쪽으로 이제 보내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보통 여직원한테 이런 쪽으로 보낸다는 거는 나가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사표 써라. 이거예요. 근데 이분 버틴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야, 이거 2년 동안 버텼대요. 대단하신 분 맞아, 이분. 보통 아버지는 이렇게 많이, 아버지. 보통 남자들 이렇게 많이. 남자들은 지방 출장이 많이 가. 근데 여자분들 지방 출장이나 이제 장거리 출장 버거하는 분들이 많거든. 그 지친단 말이야. 특히 결혼까지 가, 애까지 있으면 눈에 밟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워킹맘이고 애까지 초등학교 보낼 정도까지 했으면 10년 넘게 다녔으니까, 너 다니만큼 다녔으니까 이제 좀 여기서 포기해라 했는데 이분이 버틴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다른 먼 곳으로 아마 천안에서 아산까지 간 것 같아요. 느낌이. 아산 탄정까지 간 것 같습니다. 더 먼 곳으로. 최하위급. 그러니까 이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다른 거 없어요. 너 여자한테 굉장히 오래 버티네. 보통 여직원들 이 정도까지 하면 나가던데. 야, 너 독종이다, 이거예요. 야, 너 이래도 안 나가냐? 회사 입장에서. 예. 최하위권은 뭐냐 하면 님이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예. 보통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숨어 느끼는 게 뭐냐면 자르는 게 아니라 고가를 낮춘다거나 한저 보내가지고 약간 창피하게 만드는 거야. 맞죠? 왜냐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대부분 자존심이 세거든요. 어디 가서 무시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공부도 잘했고. 근데 이런 사람들 뭉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고가를 가장 낮춰버리고 가장 이제 동기생들은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 때문에 못 버텨, 이게. 일반 중소다. 일본 중소도 어디든 가도 막 버티는데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달라요. 대기업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보통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범생이었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어디 가서 내가 공부나 실력을 무시받아 본 적이 딱히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어떤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차장 부장이 이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고 이제 버티면 책상 빼버리잖아. 사무실 없애버리고. 예, 어디 뭐 지하 사무실 같은 데서 막 A4 용지에서 그냥 이제 글씨만 적게 만들잖아. 예.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디 가서 무시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기생들이나 후배들 분 앞에서 이제 굉장히 별것도 아닌 사람 만드는 거. 못 버텨, 이게. 돈을 떠나가지고. 예. 와, 이 멘탈 진짜 세네, 이분. 도저히 감당해내요. 둘째 입학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우리 누님이 결혼 좀 일찍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생각 안 듭니까? 예. 이분이 좀 결혼을 일찍 하셨다면 아마 한 4, 5년 일찍 했으면 이게 좀 문제 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첫째가 아마 둘 다 초등학생인가 보네. 아이 입학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시는 거고 아마 두 분 다 초등학생인 것 같네요. 딸이면 더 이제 눈에 밟히겠다. 아들이면 좀 나은데 아마 4, 5년 결혼 일찍 했으면 이 문제 덜 수 있어요. 왜냐하면 4, 5년 일찍 이제 애를 낳았으면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그때는 뭐 부모가 있고 없고 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부모가 있고 없고. 그냥 뭐 용돈만 지어주면 알아서 지들이 다 할 거니까. 물론 이제 엇나간 애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알아서 다 해요, 이게. 예. 근데 아직 미성숙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단축 근무.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만약에 이분이 뭐 돈을 날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빚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 벌만큼 벌지 않았어요? 벌만큼?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가를 좀 내려놓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1번, 2번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집에 막 아파트 연끌해가지고 갚아야 빚이 있으면 2번 해야 돼요. 근데 와이프 남편이 있으면 남편 나하고 좀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 빚도 없고 뭐 벌이상으로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1번이 나아요. 제 생각에. 근데 우리 집이 뭐 아파트 연끌을 하는 바람에 대출이 막 4, 5억이야.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럼 2번 해야 돼요. 2번. 근데 보통은 이 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님이 고가도 낮게 받았으면 사실 이제 더 높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직장 짬바가 있으니까 아실 텐데 사실 저 고가도 잘 안 받고 이렇게 유배 갔으면 사실 여기서 뭐 더 올라가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 높이 진급하는 그 라인이 있어요. 회사도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들 라인을 잘 만나야 돼. 예, 일 잘하고 그리고 눈에 딱 띄는 분들이 보통 쭉쭉 올라갑니다. 평사원 중에서도. 근데 이분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3년 했으면 사실 남자들도 알잖아요. 남자들도 뭐 좀 회사 다니면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예. 눈치 왜 보입니까? 써요. 당당하게 써. 어차피 못 잘라. 잘 들으세요. 나 1번이 낫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돈을 좀 벌어놨으면 사실 이젠 돈을 연하는 것보다 그냥 가능하고 길게 스트레스 안 받아가면서 예. 그냥 스트레스 안 받아가면서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 이제 뭐 다니만큼 다녔잖아. 그러면 내가 뭐 진급 욕심 부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진급 욕심 빨리 부리면 나중에 또 뭐가지 날라기 쉽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진급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빨리 진급했다가 나중에 나가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진급하면서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그 위치에서 붙어있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임원을 또 안 달려고 합니다. 임원도 계약직이다 보니까. 물론 대기업이면 이제 처우가 엄청나게 좋긴 하지만 단축근무 쓰세요. 이거 쓰라고 만든 건데. 쓰라고 만든 쓰세요 이게. 40대 후반에 밀려나는 게 두렵기도 하다. 와, 아니 근데 이게 여자분이 나 이런 생각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 보통 이런 생각 남자가 한다, 남자가. 와, 이분이 확실히 워킹맘이다 보니까. 예. 근데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해도 밀려날 수밖에 없어, 이 나이면. 내가 만약에 정말 무슨 뭐 일을 잘해가지고 국가 최상위권이고 뭔가 이제 어떤 좋은 부서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대기업도 진급 잘 되는 보직이 있어요, 이게. 예. 부서가 있습니다. 예. 보통은 대기업에서 진급 잘 되는 데가 보통 실세가 뭐냐, 인사 쪽이 인사. 인사는 아니면 이제 그런 생관, 생산기획, 이런 약간 힘 있는 자리 있잖아. 예, 예. 그럼 보통 이런 쪽에 타고 오신 분들이 진급을 잘해요, 이게. 예. 생각보다 여러분 공장의 생산 쪽이 파워가 셉니다, 이게. 생각보다. 품질도 그렇지만. 예. 보통 이제 그 대기업 이원하신 분들 보면 보통 예, 생산 쪽에서 오래 있다 오신 분들이 많거든, 이게. 왜냐하면 생산 쪽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알아야 돼, 이게. 예. 품보도 세죠, 품보도. 예, 품보하고 생산이 셉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생간이 모든 부서 직원들 다 유대관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출장은 엄청 많이 갑니다, 출장. 예. 보통 아버지가 막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직무가 생산 관리나 품질 보증. 왜냐하면 여기에 불려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인력심이 대단한 것 같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인력심이. 보통은 여자분들 이런 마음 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 보통은. 40대 후반에 밀려나는 게 두렵기도 하다. 근데 밀려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 거 뭐냐, 이미 열심히 다닌 거 알겠지만, 다닌 거 알겠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회사에 이제서 내가 다닌 그 연대기를 보면 사실 그렇게 뭔가 좋은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면 뭐 고과도 안 좋았지, 유배도 갔다 왔지 이러면 사실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늦음하게 뭐 잘 되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뭐 진급 이런 거 욕심 부린 것보다는 건강 챙기고 워라밸 챙기고 그리고 이제 애들 좀 챙기고 돈은 좀 내려놓고 그냥 가누고 길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막 빡세게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걸 무조건 더 알아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예. 이게 사연자분이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임명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 누군지 압니다, 이분이. 이분 누군지 알아요. 와, 이분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아,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난 이분 그냥 전업주부인 줄 알았는데,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일반 여자분이 아니었네요. 이분은 일반 여자분들 취직한다고 좀 한심하게 볼 것 같아. 뭐 이딴 게 다 있냐고, 맞죠? 일반 여자분들은 요즘에 여자가 막 3천만 원 마통 쓴다고 하면 진짜 싸대기 한번 후려칠 것 같아, 이거 진짜. 이 여자 망치 다 시키는 진짜. 공감 못할 것 같아, 이분은. 맞죠? 막 여자가 이제 막 3천만 원 가지고 마통 써가지고 결혼한다고 뭐 이딴 게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바로 니키 날렸다고 바로. 또 이런 분들이 또 여자분들이 또 싸움도 잘하거든, 이게. 싸움도 잘해. 보통 이런 공부를 잘하는 여자분들이 운동도 잘해요, 이게. 예. 이분 체력장이 잘 맞았을 거야, 이게. 보통 여자분들 알 거예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체육장도 정말 잘해. 예. 강골이 강골.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여자분들 보면 왜 약간 그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예약한 애들이 보통 취직결혼 많이 하거든.
제일 밥맛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력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인력심을. 그냥 난 회사의 기본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언젠간 내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물론 쭉 다니면 좋겠지만 내가 언젠간 이 회사에서 이제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건 남자 직원도 다 합니다. 이게. 특히 대기업이면. 네, 왜냐면 후배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일단 버틸 만큼 버텨야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만한 대우와 어떤 봉급을 나가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 남아있대 인력심을 좀 내려놓는 거죠. 인력심과 진급욕심을. 예,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자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 선택 1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돈을 뭐 재테크 잘했고 헛돈 안 썼으면 신창섭 V3W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삼형제를 워킹맘으로 일하시면서 키워내셨는데 올 어머니 보는 것 같네요. 부모님은 공직자, 아버지는 4급, 어머니는 5급 퇴직, 붕어형이 보는 워킹맘이랑 똑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은근슬쩍 자기 부모님 자랑하시네요. 신창수님. 저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님 급수를 자랑하는, 야, 복선을 깔아버리네요. 야. 고생하셨다면서 자기 부모님 어떤 재력과 어떤 직급을 자랑하는. 예. 근데 저분 근데 어머니 참 억울할 것 같아. 워킹맘으로 정말 애들 잘 기르는데 형이란 사람이 그따구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얘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떠오르네요. 맏형이란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예, 얘기 안 하기로 했죠. 예.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참겠습니다. 예. 저분이 간곡히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23년 다녔으면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면 이욕심이 강한 것 같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보통 23년 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일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다. 근데 둘 다 잡을 수는 없어. 둘 다.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왜냐면 사람 몸 두 개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있어. 나이가. 예. 건강 생각해야 돼요. 건강. 예. 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게. 분명히 대기업 같은 게 몸을 갈아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둘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 선택 1번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선택 2번 해도 되지만 선택 2번 해서 내가 지금 일에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선택 1번 한다고 해서 내가 회사에서 뭐 또 못 남아있는 것도 아니야. 회사에 있는 복지는 다 써먹으면 돼요. 써먹을 때 써먹어. 이거 안 써먹는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단축 근무나 연차 같은 거 그냥 마음대로 써요. 상관없어. 쓰라고 만든 건데. 뭐 그걸로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 상관없습니다. 아, 내 연차 내가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뭐 연차 쓰는 거 가지고 나에 대해서 뭔가 부딪히지 못합니다. 이거 해고사유 되지 못해, 이거.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쓰십시오, 맘 놓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 약간 좀 뻔뻔한 거 있잖아요. 그동안 너무 성실히 다녔으니까 좀 뻔뻔한 필요합니다. 어쩌라고. 예. 오히려 직장 생활은 막 성실하게 막 묵묵하게 다니는 분들도 일을 잘하지만 오히려 약간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뭐 내가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 1번을 추천드립니다. 선택 1번. 1번 추천드려요. 그리고 대단하신 분 많네요. 이건 많은 여자분들이 좀 배워야 돼. 정말 배워야 돼. 근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저 봤을 때 이 정도 여자분이면 아마 상위 한 5% 정도 될 겁니다. 예, 상위 5%. 예. 이분 학교 다닐 때도 아마 요즘 요구에서 아마 상위 5% 했을 거야. 반에서 한 2, 3년 정도 했을 겁니다. 장난컨대. 이분 나이 때문에 아마 한 반에 아마 요즘 요구에 한 반에 50명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직장 23년 차고 아마 40 후반이라고 했잖아. 저보다 왕누님인데 후반이면 이분이 보자 90년대 후반에 아마 요걸 나왔겠죠. 그럼 그때는 한 반에 여러분 6분단까지 있습니다. 6분단. 한 50반 한두 명까지 있어. 전교생 1,500명 넘습니다. 반 10반, 11반까지 있어. 예. 그런 데서 한 2, 3등 있을 거예요. 반에 못해도. 예. 상위 5% 안에 드신 분이. 예. 대단하신 분 맞습니다. 이건 좀 여자분들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건강 챙기시고 예. 결혼생활 잘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끝까지 버티시기 바랄게요. 직장에서. 그냥 버티세요, 그냥. 진급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진급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나이 먹어서도 살아남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을 잘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게 회사에서 내가 충성과 맹세를 다 바친다고 그 사람이 막 회사에 쭉 살아남고 하는 게 아니야. 예. 어차피 내보낼 사람 내보냅니다. 열심히 한 사람도. 자, 보니까. 어떤 회사든 간에. 그러니까 너무 회사의 어떤 성과나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뭐 좀 안 잘릴 정도만 일하겠다. 그렇게 해도 못 잘라요. 그렇게 해도. 예. 어차피 내보낼 때는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이 내보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예. 이제 좀 적당히 일하시면서 좀 애도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일 사연 감사드리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요. 확실히.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나 봅니다. 예. 아무튼 이런 여자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여자분들이 결혼 많이 해가지고 좀 자식도 잘 낳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